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신고가를 또 만들었죠. 자, 만들고 나서 고가에서 등락 중입니다. 왜 올라가는지는 다들 제가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아실 텐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 그리고 그 밑에 한미반도체나 지금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면요. HBM입니다. HBM. 자, 근데 HBM의 이 내용을 보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엔비디아의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이게 엔비디아의 상황이 안 좋다는 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준다는 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서버에 대한 투자 자체가 안 나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엔비디아는요 지금 경쟁하는 업체들 엔비디아의 적은 고객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사가는 쪽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이런 쪽이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쪽에서 새롭게 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손을 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HBM이에요. 자, 통칭해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나 그런 쪽 물론 돈을 벌고 마진을 많이 남기는 쪽은요. 엔비디아가 많이 남기죠.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연관돼 있는 거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HBM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구조는요 바뀌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GPU는 필요한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GPU가 필요한 수요가 줄지 않아요. 그렇죠? 앞으로 교체 수요도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줄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걸 자체적인 칩 개발로 인해서 다 커버가 된다면 물론 이게 100%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엔비디아를 압박하고 엔비디아의 가격을 떨어뜨린다면 HBM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계속된다는 건데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가 안 빠지는 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수급을 한번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중간중간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고는 있죠. 근데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KC, 이오테크닉스, 그쵸?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관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AI 반도체는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전기 부족 사태까지 만들었는데 변압기 수요를 그래서 만든 거고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쪽을 보면 23년도에 AI 반도체가 수요가 완전히 폭발한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같이 올랐습니다. 그걸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올해도 그렇지만 자, 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강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이닉스 딱 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서 삼성전자를 딱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었고 현대일렉트릭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었고 물론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가온전선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이던데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가 돌파하는 그 기간 자체가 늦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는 HBM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죠. 관련돼 있는 종목을 찾자. 하이닉스의 시세는 유지된다. 그리고 중동 불안에 대한 부분, 이란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정학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가는 계속해서 급등을 할 거고요.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뭘 만들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될 거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늦춰질 거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늦춰진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경기가 강하다는 거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금리 인하가 주는 영향이 늦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다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조기에 될 것 같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그럼 금리 인하를 딱 했을 때는 선반영됐기 때문에 빠집니다. 근데 그 반대로 지금은 중동 불안이 또 나왔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다시 붙잡고 있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건 단기간에 충격파가 아주 강하게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 동결 구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인하에 대한 부분이 그 시기가 늦춰진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유가가 다시 뜬다. 이거는 시장의 출렁임 등락은 만들 수 있지만 AI 반도체나 뭐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뭐 둔화되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주식 시장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주가가 왜 움직이는지, 지금 중동 불안에 대한 이슈, 그리고 하이닉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세는 왜 늦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4월 12일, 그쵸? 4월 14일까지 보면 568%의 계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계좌 수익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건 뭐 이거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계좌 수익으로 지금 1월 1일, 24년도 1월 1일부터 4월 달까지의 수익이 요 정도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종목 관련돼서 이해를 하면요. 장담컨대 다른 어떤 종목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HB 테크놀로지. 그쵸? 종목 관련돼서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HB 테크놀로지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죠. 근데 급등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한 결과 금요일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이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매할 때 무조건 2주 안에 털고 나옵니다. 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자, 내용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 자, 어때요? 완성돼 있는 매매. 전부 다 돌파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75%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에브리봇. 자, 돌파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그쵸? 2주 안 걸리죠? 47%의 수익 구간. 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이닉스의 강세를 보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22%, 18%, 26%, 그렇죠? 이런 식의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 지금 1,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면 되고요.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종목 관련해서 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왜 공략을 할까요? 당연히, 그쵸? 당연히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 나빠질 만한 부분을 가격이 모두 다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여기 AI 반도체, 그쵸?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연관돼서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그쵸? 어떻게 가격을 잡아서 단기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쵸? 이 내용을 제가 모두 정리를 해 놨으니까, 그쵸? 가져가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를 가지고 하이닉스를 매매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보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을 매매했을 때 수익의 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 시장은 원래 중소형주, 중대형주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근데 중소형주나 중대형주에 대한 변동성은 대형주의 시세가 유지됐을 때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지금 유지될 수 있을 때 우리가 관련주들이 아무리 높더라도 공략할 수 있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내가 지속적으로 알고 추적하고 관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AI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그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즉 아까 전에 제가 실제 타점을 보여드렸는데 그 타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어떤 부분입니까? 그쵸, 타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즉 올라가고 있는 건 호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뭡니까? 지금 강한 종목군들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거기서 뭐 중동 불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가가 다 반영을 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지금 강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이어갈지를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AI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렇게 관련돼 있는 종목명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전체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잡는 원리 그리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